안녕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걸로 만족해 하실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는데 저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 걸 시모에게 얘기하기에도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기만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면서 시모가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하필 전날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시 약속 잡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몸살이 걸렸어도 시댁에 와서 쉬라며 수화기 너머로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 이끌고 다음날 겨우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30대가 꺾인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아 했던 거다. 아들, 네가 엄마 말만 들었어도 목소리 높일 일이 있었겠니? 앞으로 봐봐라. 몇 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때만 되면 빠지려 들걸? 곧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아이는 가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그거 보고 살아갈 텐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엄마 말 안 들어서 분명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거다. 엄마, 이 사람 이제 막 들어왔고 지금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굴 보자마자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죽 속이 터졌으면 그랬겠니? 결혼은 서로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만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원래 몸살이라는 건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네 온다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도록 하자. 어머님, 제가 지금 서 있기에도 힘든 상태라 당장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긴 뭘 봐줘?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쉬겠다는 거니? 내세울 게 없는데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의사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꼬셨으면 그만한 각오는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니? 곧 있으면 애들 오니까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헛되고 움직이래도. 엄마,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잖아요. 일단 집에 오면 이 사람 쉬게 해준다면서요. 이러다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몸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래도. 시모는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 이끌고 시댁에 왔는데 시모는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남편도 이런 상황들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준비하겠다는 시모의 말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 재료가 산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제 앞에 앞치마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움직이길 원하시길래 어지러운 거 참아내면서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시야가 검게 변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한번 힘겹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더욱더 많은 걸 시키셨고 결국 제 몸을 버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는 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며 저를 강제로 일으키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음식 준비를 끝마치고 있을 때 형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형님 내외는 둘 다 의사라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저는 딱히 내세울 거 없이 고졸에 대기업 하청업체 일반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시모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잘난 거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없다며 시모는 무조건 몸 쓰는 일은 전부 저를 시키셨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온갖 인상 다 쓰시더니 형님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친딸처럼 밝게 웃어주시면서 오는 길 힘들지 않았냐며 되려 걱정을 해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동서, 몸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안색이 하얗게 떴는데, 그리고 식은땀도 많이 나는 걸로 봐서 몸살이 온 건가? 말도 마라. 오늘 오기 전날부터 어찌나 꾀를 부리던지 몸살 걸렸다고 오늘 안 오려고 했다니까.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골탕 먹이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내려오라고 난리 쳤지.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은 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다 모였는데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음식 준비하면 끝이니? 먹다가 비어있는 접시가 있으면 음식 채워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들어가서 쉬면 심히 보고 고생하라는 거야? 어른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이제 시작이니까 자리 지키고 있거라. 뭐하고 있어? 서둘러 바쁘지 않고.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눕지 못하면 정말 몸이 못 버틸 것 같아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당황스러웠는지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막 시댁에 온 형님과 시숙이 기분이 좋겠냐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방에서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방에서까지 들렸지만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채 눈을 붙였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눈을 뗐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힘든 몸을 이끌며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술 한 잔 걸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길래 저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눈치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서방님이 이런 건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동서편만 들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서방님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 나이라도 젊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먹을 만큼 먹어서는 새며느리 들인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라 꼭 내 아들이 재혼한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솔직히 저도 최소 30대 초반은 될 줄 알았는데 중반이라는 말에 엄청 놀랐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아주는 것 같진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고요. 어머님 때는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하면 머리채 잡히고 밖으로 내쫓길 정도였다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왜들 그럴까? 사람마다 개인 역량이 다른 거고 몸이 아프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 남편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살겠다잖아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저 사람 험담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형님도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제 험담을 한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던 터라 얼굴 붉히며 싸워봤자 제가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며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 의견을 따라주었고 어느 정도 술을 먹은 남편은 대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하자 남편이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였고 병원에서 제 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저보고 임신한 거 아니냐며 산부인과를 가보라는 말에 의사의 말대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순간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변화가 왔던 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는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몸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지만 이 소식을 시모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방금 전화 왔다. 너 임신했으니까 건들지 말고 전화할 거면 좋은 말만 해주라고. 어떻게 된 게 엄마한테 그 난리를 피워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화를 내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못 먹고 못 배운 네가 애 하나 임신했다고 하니? 내 아들이 흥분해서 난리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동안 힘들게 키운 자식놈이 여자한테 한눈 팔려 결혼까지 했는데 애까지 임신을 해버리니 엄마한테 막말을 퍼붓고 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살갑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어? 어차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결국 불량품일 뿐이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당연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어? 원래 자식은 부모의 족쇄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양수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열심히 살려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상처를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차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살 바엔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님이 좋아서 온갖 욕 다 먹어가며 노력하는 줄 알아요? 전부 그이가 저를 아껴주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대들기 시작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의 성격상 무조건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 일단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나눴던 대화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한 뒤에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뭔가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저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한 뒤에 저 또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모에게 연락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편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쉬지 않고 문자가 오길래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밖에 모른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수십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소파에 앉으신 뒤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사진 확인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내가 직접 증거물 확보해서 너한테 보여줬잖아. 별거 없어.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는데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다리 연결만 해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내 아들이 알아서 인연을 만들어간 거라고. 남자는 원래 자기 여자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 법이지. 내 아들도 본능대로 움직인 것뿐이고 설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 아들과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지?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던 게 이런 계획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그 사람한테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몇 푼 지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쥐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 아무래도 그냥 말로는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확실하게 마음 굳힐 수 있을 거다.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확인 서류였어요. 남편이 시모의 계획에 넘어간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켰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의 계획으로 시작된 거라 하지만 남편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시모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현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는 그날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여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엄마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어차피 내 편 대어줄 거 아니잖아. 나 좋다고 뛰어드는 여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원래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개해준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당신이 채워주지 못했던 걸 그 여자는 금방 알아차리고 내 옆에 있어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 당신보다 좋은 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이 결혼 유지할 필요 없잖아. 위자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어쩔 건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최대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거잖아. 조만간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당신 짐은 빼는 게 좋을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아빠의 자격으로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좋게 얘기해줘. 남편은 시모의 게임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까지 임신한 상태라 저 또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만큼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한 뒤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혼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끝나고 남이 된 상태에서 제 곁에는 남편이 아닌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더니 어느새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 없는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살게 된 삶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며 먹고 살겠다고 여러 일들을 해오다가 시립병원 채용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면접 일정에 제 아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라 양해를 구하고 같이 병원을 들리게 되었고 별탈 없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웬만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한 뒤에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시모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던 시모가 시립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는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곳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관계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다음 날부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제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주길 원했어요. 우리가 10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옆에 있는 애가 내 손자인 거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처럼 당신 며느리처럼 수발되길 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으세요?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놈들이 내가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다. 그네는 의사 생활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며 요양원 돈만 보태준다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너를 내치고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살다가
얼마 전 여태 잘 키운 손자가 다른 놈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를 원망하며 이곳에 버려놓고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야. 나를 모시는 게 싫다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 요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첫며느리이지만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친손자 아니니? 얼굴이라도 보면서 남은 인생 말동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하루하루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마. 이곳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구나.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며느리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고 등을 돌려 요양원에서 나오려 하자 시모는 저를 따라가겠다며 병원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잡고 끝까지 놔주려 하지 않던 시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를 봐버린 상태라 그동안 물어본 적 없던 아빠의 존재와 할머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에 대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